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태풍 차바로 인한 재산 피해 규모가 벌써 25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가장 피해가 큰 울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제주 지역도 하루빨리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차바가 얽히고 간 제주 시내 한 하천. 호안 석축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석축이 콘크리트 인도도 부서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이번 태풍 차바로 파손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의 재산 피해액은 지금까지 25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9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사전조사를 시작했고 오는 14일 중앙합동조사단을 보내 다음 주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울산에서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제주 지역 태풍 피해가 심각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감귤과 월동채소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하우스 비닐은 피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의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는 재난 상황이다. 우리는 농사 짓고 싶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제주 농업이 희생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도 정부가 제주를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제주 소외론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조속히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재난지원금이 선지급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주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표는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대선에 제주에서 기선을 잡아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내일까지 제주에 머물며 태풍 피해 복구 현장과 감귤 가공 공장을 둘러보고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태풍 차바가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제주시 지역의 하천도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태풍에 재구시를 못한 저류지가 제대로 설계되고 제대로 시공됐는지 제주도 의회가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태풍의 무용지물로 전락한 한천 제2저류지. 물폭탄이 쏟아지는데도 빗물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빗물이 일시적으로 찼다가 서서히 빠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숨골을 통해 지하로 스며들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럼 저기서가 뭐 많이 빠졌던가? 예, 빠졌던가. 예. 아니면 물줄기가 오기가 힘들게 돼 구조적으로. 물이 불어나자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석축이 무너진 병문천 제3저류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던 만큼 설계 오류나 부실 시공 가능성과 함께 행정의 안일한 대처도 원인이라는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물이 많지 않아도 무너져 버렸잖아요. 찬업에는 물이 많지도 않은도 무너졌다는 건 이번에는 당연히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주시는 한천 저류지에 물이 새는 숨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모든 저류지를 전반적으로 재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부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번 구조적으로 전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내 4개 하천에 12개 저류지를 만들며 쏟아부은 예산만 850억 원.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류지 문제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제주시 도심하천의 복개 구조물을 모두 철거해 태풍으로 인한 하천 범람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시 확장과 기후변화로 피해 우려가 큰 만큼 하천을 깊게 파내는 정비공사 대신 자연 하천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시공업체로부터 요구받은 공사지연 대금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고건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지역 주민들도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구상권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철기 의원은 집회의 자유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맞섰고, 엄현성 해군 참모총장은 불법 행위로 공사가 지연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예리 516 도로에서 시외버스와 렌터카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과 렌터카 운전자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2시 20분쯤에는 제주시 에어롭 유수암리 평화로에서 말레이시아인 59살 림모 씨가 몰던 렌터카가 도로변 화단을 들이받고 전복돼 림 씨 등 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침체됐던 제주-일본 노선의 항공기 탑승률이 높아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제주 웰컴센터에서 열린 일본 노선 재개 1년 평가회에서 20에서 30%대에 머물던 도쿄와 오사카 노선의 탑승률이 70%대 후반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항공 노선과 좌석이 적어 관광객 유치가 어렵다며 항공기 증편을 요구했습니다. 제97회 전국체육대회 닷새째인 오늘 제주도 선수단이 메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충남 아산시 배미 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여자 일반부 계영 400m에서 3분 43초 73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는 등 오늘 하루 메달 21개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